제 이름은 장한길이라고 하고요. 목소리나 구술성 같은 주제에 이제 되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히 소리 매체로 된 작업들을 많이 좋아하고 즐겨 듣는 편이에요. 공적 기억의 어떤 형성에 예술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자문하게 하거나 생각하게 해주는 작업이면은 굉장히 다 어떤 매체로 되어 있든 관심을 갖고 글을 써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 수상 원고는 기본적으로 기억과 기회로, 특히 공적 기억에 대해서 다룬 예술작품에 관한 글이고요. 기존의 어떤 익숙한 재현 방식이나 기승전결이 뚜렷한 서사 형식 같은 선형적인 방식을 탈피해서 극장에서의 크루징이라는 주제를 담아낸 임철민 감독의 야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극장이 되게 많이 사라져가고 혹은 이미 많이 사라진 그런 공간이고, 크루징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간 그런 프랙티스가 되었거든요. 극장에서의 크루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필드워크와 문헌 조사를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유경험자와의 인터뷰라든지 혹은 남아있는 어떤 시각 자료를 전혀 영화에 담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극장 크루징이라는 경험 혹은 그것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내서 관객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재라는 키워드가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철민 감독이 사실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빗물기계라는 장치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귀로는 잘 들리지 않는 녹음기로만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노이즈라든지, 그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주제곡이 남성의 목소리를 피치 시프팅 혹은 음가 변환을 시켜서 만든 그런 노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작년부터 독일에 있으면서 공적 기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기회가 많았거든요. 도큐멘타 15에서 비롯된 어떤 반유대주의 논쟁이라든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인종청소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라든지, 도큐멘타 16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위원 한 명이 반유대주의라는 혐의를 되게 어처구니 없이 뒤집어 쓴 다음에 사임을 하는 그런 마녀사냥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겪은 나라가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만한 인종 청소를 묵인 용인 지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 너무 기계적이고 주입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적 기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다시 되묻게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김민정 작가의 레드 필터가 철회됩니다. 그리고 임철민 감독의 야광, 그리고 전민주 작가가 젠더법학자 이은진, 그리고 인류학자 이경빈과 협업해서 평택 기지촌 여성에 관한 책인 IMO,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글로 엮어내려고 하던 와중에 공고를 보게 되었고, 당시에 쓰고 있던 임철민 감독의 야광에 관한 원고를 먼저 추격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서문을 사실 비경험 세대 그리고 포스트 메모리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포스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2018년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조사팀으로 일할 때 많이 접했던 단어인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혹은 개인으로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단어인 것 같고요. 포스트 메모리 또한 이제 상기가 아닌 상상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도 기억의 영역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그런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거나 소수자인 작가들이 오히려 더 형식 실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주류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그 사회에서 유행하는 혹은 대중적으로 성행하는 예술 형식이 저는 불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류 사회에 이제 문제점을 느끼고 되게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형식 논리나 형식미를 그대로 답습을 하면은 뭔가 내면에서부터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형식 실험에 대한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론가의 역할 중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어려운 지점이라도 난해한 지점이라도 간결하고 최대한 명료하게 가독성 있게 전달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를 잘 알고 심지어 다뤄본 경험이 있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매체가 굉장히 난해하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되게 쉽고 논리 정연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에 좀 더 이렇게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오히려 또 작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기억에서의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묻게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내는 좀 긴 호흡의 글을 써보고 싶고요. AI 홀로그램 증언에 관심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남가주대학교의 쇼아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데리고 진행하고 있는 New Dimensions Testimony라는 기획이 있고 한국에서도 약간 그거에 판박이인 하지만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 두 분을 데리고 진행을 한 영원한 증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적 기업과 어떤 최신 기술 매체 사이의 어떤 역학 그런 거에 관해서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소리 매체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운드 아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논의의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전을 몇 점을 번역을 해서 논의의 장을 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도 거기에 제 글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조성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